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카니에 웨스트의 정규 5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에 대해서 리뷰했었는데요. 5집을 리뷰할 때 4집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5집 리뷰를 준비하면서 5집의 이해에 있어서 4집의 리뷰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5집과 4집을 함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카니에 웨스트의 4집 808 and Heartbreak 리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카니에 웨스트의 5집 리뷰 영상을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 카니에 웨스트는 프로듀서가 아닌 래퍼로서 1집부터 3집까지의 앨범을 완벽에 가까운 샘플링과 음악성을 보여주며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카니에 웨스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훌륭한 퀄리티의 앨범 3장을 발매하며 미국 힙합씬의 높은 위치에 서게 되죠. 하지만 3집 발매 이후 카니에 웨스트라는 사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카니에 웨스트의 어머니 돈다 웨스트의 사망입니다. 돈다 웨스트는 카니에 웨스트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3집 발매 이후 카니에 웨스트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이는 정신적 지주가 없어진 카니에 웨스트의 음악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카니에 웨스트의 약혼녀와의 파혼입니다. 돈다 웨스트의 사망, 약혼녀와의 파혼으로 카니에 웨스트는 소중했던 두 명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며 카니에 웨스트는 본인의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자연스럽게 그의 4집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1일에 3집이 발매된 이후 2008년 11월 24일에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정규 4집 808 and Heartbreak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4집은 모두의 기대를 받은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1집부터 3집까지의 카니에 웨스트의 음악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은 카니에 웨스트의 4집이 1집부터 3집까지의 분위기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카니에 웨스트의 정규 4집 808 and Heartbreak는 대중들의 기대와는 충격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앨범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오토튠을 과도하게 떡칠하여 노래를 부르는 카니에 웨스트의 목소리와 앨범을 전반적으로 이루고 있는 멜로디컬한 전자음으로 가득 차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1집부터 3집까지의 음악적인 방향과는 굉장히 달랐죠. 그랬기에 당시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듣기가 버겁다. 미완성된 데모곡들을 모아둔 것 같다. 오토튠으로 떡칠된 카니에 웨스트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 와 같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앨범의 모든 곡에 정말 카니에 웨스트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오토튠이 입혀져 있고 로파이한 믹싱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카니에는 랩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노래를 부르며 후반부의 많은 트랙들은 주요한 멜로디 라인이 전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기에 이 앨범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재평가됩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떡, 퓨처, 트래비스 스캇, 드레이크, 그리고 위켄드 같은 아티스트들이 트랩, 클라우드 랩, 혹은 얼터너티브 R&B 등의 장르들을 발전시키며 오토튠과 전자음을 적극 기용한 음악들이 2010년대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음악 스타일은 카니에 웨스트의 4집과 비슷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오토튠을 사용하고 멜로디컬한 랩을 부르기도 하며 전자음이 주요한 멜로디를 이끌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아티스트들은 본인의 음악이 카니에 웨스트의 4집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카니에 웨스트의 4집은 현재의 힙합, R&B 등 대중음악의 기초를 모두 다져놓아 모아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4집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처럼 느껴졌지만 그 카니에의 음악의 기법이 그 후로 계속 쓰이게 된 것이죠. 카니에 웨스트의 4집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멜로디컬한 랩, 본인의 감정을 서스럼 없이 드러내는 가사, 오토튠의 과감한 활용, 전자음악의 활용까지 우리가 현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음악적인 기법들을 카니에 웨스트가 먼저 4집으로 정리해 두었으며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토튠 자체가 카니에 웨스트가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앨범은 힙합 음악을 비롯한 수많은 장르의 오토튠과 전자음의 사용법 예시가 되었죠.
이 카니에 웨스트의 4집의 영향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아티스트들만 해도 오토튠을 사용한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곡들의 뿌리가 사실 카니에 웨스트의 4집 808s and Heartbreak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앨범은 힙합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앨범을 힙합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로니카, 드림팝, 얼터너티브 힙합 정도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이 앨범으로 힙합 음악과 전자음악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장르의 혼합을 시도하며 그의 복잡한 감정과 사랑을 표현해냈죠. 이 앨범을 기점으로 실제로 힙합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모 힙합, 얼터너티브 R&B 등 많은 장르들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솔직하고 생생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이 4집은 미래 대중음악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저는 이 앨범이 사운드적으로도 가사적으로도 카니에 웨스트의 음반 중에서 가장 그의 감정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을 잃은 카니에 웨스트의 목소리와 사랑에 대한 고찰이 정말 잘 드러나 있죠. 우선 사운드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앨범이 카니에 웨스트의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멜로디 라인이 완성도 있게 짜져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디 라인이 음악을 좋게 느끼기 위해서 은근히 신경 써서 짜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앨범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파라노이드라는 곡을 지배하는 전자음은 과하지도 않고 듣기 좋으며 밝은 바이브를 내뿜습니다. 또 콜데스트 윈터에서 나오는 전자음도 정말 추운 겨울을 연상시키듯 슬픈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자아내죠. 이 외에도 현악기와 함께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로보캅이라는 곡의 훅도 멜로디 라인이 너무 깔끔하게 짜여져 있어서 몰입하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사실 카니에 웨스트의 4집이 외국 힙합 입문자들에게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방법이 적극 기용된 앨범이며 멜로디 라인도 깔끔하게 짜여져 있어서 듣기 편합니다. 만약에 한국 힙합에서 외국 힙합으로 유입되셨더라면 이 앨범을 더 쉽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제목이 808 and Heartbreak인 만큼 808 드럼머신을 사용하며 808 드럼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808 드럼머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하면 808 드럼머신은 현대 힙합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드럼 사운드인데 과거에는 특히 킥이 실제 드럼의 킥 사운드와는 거리가 멀어서 환영받지 못한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카니에 웨스트는 이 앨범에서 808 드럼머신을 자연스럽게 음악에 녹이면서 808 드럼머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다음 세대의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808 드럼의 사용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사는 아까 언급했듯 카니에 웨스트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Heartless라는 트랙에서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How could you be so heartless? 라고 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호소합니다. 전 연인에 대한 원망감과 허망함을 드러내죠. 앨범의 마지막 트랙 피노키오 스토리는 감정을 굉장히 잘 자극하는 멋진 아우트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피노키오 스토리는 음원 사이트에서 라이브 버전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라이브에서 듣는 듯한 음원은 더 카니에 웨스트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트랙에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명품을 아무리 사도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 라고 말하며 본인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죠. 여태껏 살아온 카니에 웨스트의 불완전한 모습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이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드러내며 이 앨범은 마무리됩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듯 이 앨범은요, 발매 당시에는 혹평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힙합, R&B 음악의 트렌드는 바뀌었죠. 이 카니에의 4집이 오토튠과 전자음의 시대, 장르의 혼합과 음악적 시도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4집은 영향력으로만 따지면 사실 5집보다 뛰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작품성은 5집을 이길 앨범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4집은 카니의 앨범 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앨범이자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에 이 앨범은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현대적인 힙합으로의 전환의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드 카니에의 마무리이자 뉴 카니에의 시작인 이 4집, 힙합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작품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